皆さんこんばんは. 두 번째 건방와예요. 아까 앞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일부, 뭐 일부러 제가 하고 싶어서 일부가 된 게 아니라 배터리 용량이 끝나가지고 이제 일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쭉 하다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옮기고 일단 유튜브에 올랐는데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제 평소 강의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편집도 안 할 겁니다. 자막 넣기 싫고, 저는 이 동영상에 자막 있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인 기호긴 한데 왜 내 자막을, 근데 우리가 동영상 보다 보면 자막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字幕라고 하는데 저게 되게 싫습니다. 일본에서 온 건데, 그래서 자막을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할 텐데, 그리고 잠깐 지금 그 유튜브에 올린 거 방금 전에 올라갔거든요. 그거를 이제 잠깐 봤는데 확실히 이 글씨 잘 보이려고 불을 다 껐더니만 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 나 안 보이면 어때? 자, 가볼까요?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들어간 인트로 얘기가 좀 길었기 때문에 일본 마에 갈게요. 앞에 머릿말이죠. 그게 좀 길었기 때문에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한 3시간, 4시간까지 지킬 줄 알았더니 그게 안 지키네요. 또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네. 자, 어찌됐건, 자, 4K로 찍었는데 4K로도 안 올라갔어. 그냥 HD로 올라갔어요. 아이, 마음이, 기분이 별로야. 자, 어찌됐건. 자, 이제 히데요시가 아까 이어서 보면 히데요시가 직갱오니기를 실권을 잡았어요. 잠깐만, 제가 항상 잡고 있는 펜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오치츠크. 마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자, 히데요시가 직갱오니기를 실권을 잡았어요, 이제. 이제 거의, 대립하는 존재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거의 실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죠. 하여튼 권력의 상징인 거죠. 여러분, 오사카 가보시면, 그리고 요새 구글 지도, 구글 맵 지도 보시면 오사카 성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대단해. 안 가도 그 앞에 있는 사진도 다 찍을 수 있고 대단해요. 어찌됐건, 자, 관광을 가시면 이 폰에다가 구글 지도를 켜고 거기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시대가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AI 꼭 공부하세요. 젊은 분들은 시대를 꼭 선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동영상에도 가끔 얘기하지만 뒷북 치지 마! 뒷북은 절대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지만 하여튼 그 세력도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직도 그 가신인 거예요. 왜냐면 아들은 죽었지만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손자도 있죠. 첫째 아들의 장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지금 입장에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과정이, 그리고 나머지 다이묘들, 뭐 큐슈 쪽, 그 다음에 위쪽 지방, 그 다음에 시코쿠 밑에 있는 섬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토요토미, 오다 노부나가 그 가문을 이제 정리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도요토미 도쿠와 이에야스는 어디에 있냐면, 이때는 저기 있습니다. 지금 말해 에도, 지금은 동경이죠. 도쿄 그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오다 가문이 두 가지를 패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뭐냐면 노부카츠가 있고, 노부카츠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도요토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안 맞는 거야, 저 친구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갈라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에야스가 오다 노부카츠, 노부 아니라고 했죠. 노부카츠는 키어요크스를. 그러니까 이에야스가 오다 노부카츠한테 이제 편을 먹어주는 거죠. 협력한다 라는 말이 써 있는데, 그래서 그 노부카츠도 뭐냐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립하려고 하니까 이 노부카츠, 오다 노부카츠의 둘째 아들이라고 했었죠. 그 가신들이 우리 진짜 이제 그냥 히데요시랑 좀 잘 지내고 어떻게 해봅시다라고 가신들이 이제 슬슬 싸웁시다! 물리칩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저기
이 히데요시 편을 드네. 그래가지고 히데요시니 미카타시 요토스르. 그러니까 히데요시 미카타스르 편을 드는 거, 요토스르 편을 들려고 하는 요토스르 주요신어 중신을, 그러니까 중요한 신하들이죠. 그 중몇을 노부카츠가 노부카츠가 살해해 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그 얘기 들어보면 그냥 자기 알아서 막 마음에 안 들게 죽인 게 아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얘기가 된다. 하나시아이가 오와때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런 그 뭐죠? 도요토미 편을 드는 그 중신들을 죽여버립니다. 맨날 죽여 얘들은. 자, 그러다가 이제 편이 다 갈라진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편에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노부카츠하고 이에야스가 편을 먹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대립인데, 그거를 고마키 나가크테노 타다카이 생고야그 하치주연에 1584년에 이거 고마키 맞죠? 그 다음에 나가크테에서 타다카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고마키 나가크테노 타다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요토미가 이제 거의 권력을 잡은 거죠. 실권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항을 해서 이에야스하고 오다 노부카츠가 둘이 합해서 이제 대결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도 그런 쪽으로 말하면 6개월 또 반년 동안 이어져요. 뭐 대단히 싸우지도 않고 서로 대치만 하고 있고, 어떻게 뭐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어떤 장소를 보내서 돌아가서 뭐 뒤로 치려고 하다가 다 들켜가지고 다 죽고 막 그래. 그런 게 이어지다가 6개월이 이어집니다. 그게. 근데 뭐죠? 잠깐만, 여기 그냥 설명 써놨나? 근데 6개월이 이어지는데,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참 똘똘한 놈이야. 어떻게든 정말 뭔가를 길을 트는 거에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노부카츠가 원래 영지가 있어요. 이 친구도 다이묘니까 영지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금 전쟁에 나와 있는데, 노부카츠하고 도쿠가이에서는 그 노부카츠의 영지로 쳐들어가가지고 영지 하나씩 그 성들을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부카츠 녀석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러 어째? 그러다가 재밌어. 미안해. 고멘나사이. 우리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코와시 강화를 맺습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화를 맺은 다음에 노부카츠가 히데요시노 신카 토나르, 히데요시의 신카 토나르가 되는 거예요. 역전된 거죠. 이제 오다 가문, 오다케의 밑에 도요토미가 있었는 건데, 이게 꼴꼴 바뀐 거야. 그래서 도요토미가 주군이 되고, 그 다음에 오다 가문의 이 둘째 아들 노부카츠가 신하가 되는 거예요. 끝났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낙동강 오리알된 놈이 있어. 도쿠가 이에야스. 같이 노부카츠의 편을 먹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고마키 나가크테라고 있습니다. 고마키 같은 경우는 뭐 가끔 듣는 말이고, 나가크테는 읽기가 나가이 뜻을 읽은 거죠. 올해 구자인데 이거를 일본어 크 발음입니다. 그런데 크라고 읽고, 보통 수니까 일본은 슈라고도 음으로 읽는데, 여기는 뜻을 읽는 거예요. 테라고. 테가 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가크테라고 읽는 건데,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에야스도 낙동강, 우리말 낙동강 낙동강이 오리알 왜 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데 이 자기가 편 먹었던 노부카츠 녀석이 히데야스 도요토미상 고멘나사이 그래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남은 영지를 좀 나중에 보존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에야스도 뭐야 자식 그런 거죠. 사실은 지가 도와주겠다고 군사를 걷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고마키 나가크테의 싸움에서는 도요토미 같은 경우는 20만 정도, 그 다음에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왔다? 2만? 3만? 얼마 안 됐어요, 이 군이. 근데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뚫지 못하고 그냥 계속 교착성대 6개월 정도 이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강화를 맺은 거죠, 노부카츠가. 그 싸움에 대립하던 녀석이 화해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에야스가 어떻게 해요? 태슈, 철수를 해버립니다. 어디로? 에도, 지금의 도쿄로. 자, 그러니까 뭐죠? 히데요시하고 이에야스는
또 이제 뭔가 멀어진 거야. 그리고 오사카 교토하고 이 도쿄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에야스는 가신이 아니에요. 히데요시 밑에 사람이 아닙니다.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랑 동맹이 맺고 있던 거예요. 그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도 안 했던 거예요. 이 어릴 때 이 오다 노부나가의 오아리에 거의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원래는 뭐냐면 마츠타이라 이름도 다 달라. 뭐 다케치요인가 그랬어요. 원래 이름은 다 바뀌었어. 성도 바꾸고. 근데 볼모로 어디냐면 이마가와 그 영지로 볼모로 가다가 이 빼돌려줘가지고 오다 노부나가 있는 젊은 그때 어렸을 나이였을 것 같은데 훨씬 이에야스 더 나이가 어리니까 가가지고 그때 친교가 생겨요. 나중에 동맹 맺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의 우리말로 속반의 말로 코붕 우리말로 코붕은 뭐라고 하지? 하여튼 부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에야스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그렇게 고맙게 나가쿠타의 싸움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 뭐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얘기는 저기 같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출신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쯤에 이제 저렇게 실권을 잡고 아직 관백가 아직 안 됐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우리는 그렇지 좋은 집안 사람 우리 조상이 출신이야라고 이렇게 뭔가 사기를 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흘리는 거야 조금씩. 그 얘기 뭐냐면 지분노 오토기슈니 자신이 여러분 오토기 조시 제거 있잖아요. 얼마 전 동화가 오토기 조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토기 슈란 말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좀 재밌게 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 오토기 슈한테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오토기 슈한테 하카타가 크게노 치스지대 하카타는 어머니 쪽이 되는 거예요. 방자는 어머니 쪽 치치카타는 아빠 쪽이 되는 거죠. 어머니 쪽이 크게 공가람 크게란 말은 뭐냐면 귀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 크게노 치스지 혈절이 되는데 이 치스점은 혈통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혈통이고 엄마가 귀족 혈통?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치? 무슨 귀족 혈통이에요? 아니지. 거짓말 시키는 거야. 그리고 텐노케토 천안가하고 텐노케토 카카와리노 아르 미분데 아르 카노 요니 호노메케스 천안가와 카카와리 관련되다 말이니까 연관이 있는 미분 신분 데아르 이다 카노니 뭐뭔 것처럼 신분인 것처럼 요니 호노메카스는 이렇게 부지불식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흘리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 되게 해석이 어렵네요. 호노메카스는 말은 자. 우리 우리 보면 우리 어떻게 해가지고 천안과의 혈통이 아니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야. 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지고 거의 전국 시대의 패권을 거의 다 잡았는데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마음속에는 자기 출신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엄청난 겁니다. 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 사람은 어찌됐건 자 그 다음에 히데요시가 칸빠끈이돼 관백이 됩니다. 관백이 뭐로 했어요? 천황을 대셔 정치하는 가장 오야분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것도 되게 재밌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냥 가난한 백성 농사꾼 출신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 관백이 될 수가 없어요. 칸빠끈이라는 거는 귀족이 되는 거예요. 천황가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 혈통이 이어진 귀족만.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코노에시 하고 또 뭐가 있냐면 니조시라고 있어요. 교토 가면 이치조, 니조, 산조 이렇게 있거든요. 원래 길 이름이야. 종로 일가 상가 그런 식으로 저번에 얘기 말씀드린 게 있는데 코노에 이 고노에 가면 되게 유명하죠. 태평양 전쟁에도 고노에 고노의 호미마로여가지고 총리들도 막 그랬었거든요. 되게 그 귀족 가문인 거야. 그러니까 고노에 씨 하고 그러니까 니조씨가 둘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간빠끄라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귀족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기들이 여러
가만히 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싸우는 거야. 그 다음은 누가 하지? 누가 하지? 누가 하다가 둘이 트러블이 생겼네. 그 다음에 누가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 문제가 생긴 거야.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잠깐만요. 저도 맞다 그다사이. 쇼쇼 마치 그다사이.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미조 씨가 원래 힘이 더 셌는데 이 고노에 씨가 한테 다가간 거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서 고노에상, 제가 당신의 양자로 들어가서 먼저 그러면 저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그럼 제가 먼저 관백을 한 다음에 좀 지나서 당시 고노에 씨한테 그 다음 간박을 물려주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고노에 씨노 요시니 나르 카타치데. 고노에 씨의 요시, 양자가 니 나르 카데는 카타치 형태로 뭐가 됐어요? 간박가 된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미천한 가난한 농사꾼 자식이. 농사꾼 출신이, 그렇죠. 오, 귀족이 돼버렸네. 자, 그러니까 그 무력으로 일본 전국을 거의 통일했으니까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택도 없는 얘기죠. 자, 어찌됐건, 그러니까 나이가 이때가 49살이니까 거의 40대 후반에 그 고노에 씨의 양자로 들어간 거야, 형식상. 그래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오, 귀족이 된 거잖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래서 간박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때 또 뭐가 있냐면 토요토미 또유 세요 초대 텐노가라 타마와로 돼 있어요. 자, 토요토미 풍요로운 신한 때 토유라는 세요 성자예요. 성을 초대 조정 텐노가 조정은 천황을 말하는 거예요. 천황으로부터 타마와르. 이게 타마와르는 삼가 받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사약 아시죠? 우리 조선시대에 사약 먹고 죽잖아. 근데 사약은 뭐예요? 죽음의 약이요? 이 바보. 사약은 뭐예요? 약인데 어떤 얘기예요? 이게 사자예요. 사약할 때 삼가 고맙게도 받는 약이에요. 여러분 사약하면 죽을 약 안 해요?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한자 몰라도 돼. 한자 몰라도 되는데 사약이란 말은 삼가 임금이 주는 고마운 약인 거예요. 사약은 죽음의 약이 아니에요. 여기서 타마를 삼가 받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도 이제 인정을 한 거지. 그래서 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토미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설명이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도 설명이 있네. 나중에 있지만 일본은 우리말에 말하는 성은 일반적으로 묘지에서 묘자라든가 아니면 명자라고 한자 써가 뒤에 나옵니다.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성을 말하는 겁니다. 타나카상이라든가 하타나카상이라든가 나카노상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 또 누가 있어? 우리 선생님 하나상이라든가 이시카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거를 묘지 아니면 묘지라 부르고요. 성을요. 이름은 뭐예요? 나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이란 말은 뭐냐면 이 성이란 말 쓰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성은 뭐냐면 천황이 텐노가 천황이 이 성을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 성은 뭐냐면 일본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묘지가 아니라 천황이 내린 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토요토미의 성은 일반적인 성이 아닌 거야. 뭐냐면 천황이 준 성인 거예요. 그럴 때는 성이란 말 쓰는 겁니다. 자, 그것도 받고 대박 났어. 자, 그게 권력자에 대해서 천황도 다 눈치 봐야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잘했으니까 살아남을 수도 있던 거예요. 만세 이게 괜히 되나? 그만큼 천황과의 능력이 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이조 다이진이 나르. 자, 태정 대신 가장 이것도 정치적인 높은 거죠. 다이조 대진도 됩니다. 언제? 연주 키어사이 49세 생코야그 하치즈고네 1585년에 됩니다. 다 얻었어 이제.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할 때 그 다음에 또 누구야? 타이라노 키요모리라든가 할 때 후지와라노 사다이에라든가 근데 후지와라 사다이에인데 가운데 꼭 노려졌어요. 그 다음에 타이라노 키요모리야. 그 다음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사네토모야. 왜? 여러분들 노가 들어간다는 얘기 뭐냐면 그 앞에 성이 누가 준 거예요? 천황이 준 거예요. 너 성을 이걸로 해. 타이라, 후지와라, 그 다음에 미나모토 이런 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노가 들어가 있어요.
성하고 이름 사이에. 그래서 원래 토요토미 성도 천하의 중고이기 때문에 토요토미노 히데요시라고 하는 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다. 왜? 토요토미인 거는 천하의 준 성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일본의 옛날 장수라든가 귀족이라든가 할 때 가운데 누구누구 노란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외로.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은 천황으로부터 성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오케이. 아셨죠? 왜 노를 넣는지? 그러니까 노가 없으면 천황을 받은 성이 아니라 지들끼리 만든 성인 거예요. 아셨죠? 그걸 미오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요토미 같은 천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뭐 이렇게 구체가 쓸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세이 또 나마이노 아이다니 노 이레루 와케와 성과 나마 이름의 아이다니 사이에 노를 이레루 넣는 와케 까닭은 아셨죠? 왜 넣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에야스하고 뭐죠? 노부카츠하고 둘이 편먹었다가 나중에 노부카츠가 살려주세요. 제가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구피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도쿠와 이에야스 이 망할 놈이 나를 저 녀석이 편먹고 나랑 대립을 해? 얼마나 미웠겠어요. 보통은 뭐죠? 당연히 취하죠. 거기를 토벌해야 돼. 그래서 히데요시가 이에야스 토바죠. 계획각서르가 자 이에야스 토바츠 토벌을 계획각서르 계획하는데 했지만 뭐가 났냐? 계획하려고 이제 원래 군사도 훨씬 많으니까 게다가 노부카츠 이제 자기 편이 됐으니까 그래서 토벌하러 가려고 그래요. 준비 다 했어. 근데 뭐가 나냐면 텐셔노 다이지신. 자, 다이지신인데 자세츠 1580년 생고야크 하지로군이 뭐가 나냐면 텐셔 연호예요. 일본의 천황 연호인 거죠. 그때도. 이 다이지신 대지진 대 때문에 자세츠 좌절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근데 막 이제 해야 되겠다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때 텐셔노 다이지진은 뭐냐면 그때 진도가 현대시 보면 진도 6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또 엄청 크지도 않네. 지금 보면 6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는 모르지. 그때 어느 정도 피해가지고 추정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도 엄청 많이 죽고. 그래서 도쿠와 이에야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운이 좋은 놈이지만 이 도쿠와 이에야스도 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토벌 당할 위치에 놓였는데 군사력도 상당한 데 썼잖아요. 굴로 자금도 마찬가지고. 토요토미 그때는 금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되게 부자였던 거야. 근데 그게 대지진 때문에 살아버렸어. 도쿠와 이에야스가. 세상 운도 있다는 거라니까. 그쵸? 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조선 침략하기 전에 딱 몇 년이라도 빨리 딱 죽었어 봐. 운도 없지 우리는. 자, 그렇죠. 자, 어찌됐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싸우긴 뭐해? 다 뭐 지진 복구하고 막 해야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 화면 잠깐 볼게요. 오케이. 자, 이제 생각을 바꾼 거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좀 슬슬 구슬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처럼 죽이는 것도 아니야. 도쿠와 이에야스처럼 한없이 기다리는 인내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설득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그 잘하는 녀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 지금 현재 상황이 이상하지만 두 가지를 합니다. 도쿠와 이에야스한테 야, 너 있잖아. 나한테 와. 우리 오사카로 와가지고 나한테 너 내 신하한다고 그 의식이 치러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 와. 오겠어? 안 오지? 근데 그렇다고 군사력을 한 거는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모토노 아사히 히메오 이에야스노 세이시즈니 오코르. 이모토 여동생이에요. 아사히 히메. 여기 아사히란 말 있죠. 원래 여러분 우기기라 해가지고 욱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사히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한자가 몇 가지 쓰는 것 같아요. 아사히 히메 아가씨인데를 이에야스의 세이시즈 정실로 오크를 보냅니다. 근데 히데요시 여동생이에요? 히데요시 나이가 몇 살인데 거의 50살인데 여동생이 몇 살이겠어요? 많죠. 나이가 많아. 근데 결혼도 왔어. 결혼한 상태예요. 개껌모시테이르.
근데 야, 너 이혼해. 이혼시켜요. 그리고서 이 자기 여동생을 이에야스 정실로 보냅니다.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젊고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거죠. 지금 보면 정치적인 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동생도 대단해. 그 보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알겠죠. 자기 여동생을 자기의 어떤 정적인 건데, 정적도 아니다. 그냥 뭐죠? 적이지. 적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포섭하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을 결혼해 있는 잘 살고 있는 여동생을 이혼시키고, 야, 저쪽 가서 잘 좀 해. 그래 보낸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와. 도쿠가 이에야스가. 뭐 갔다가 칼 맞아 죽을 일 있나? 당연히 죽지요. 이 정도에서는. 그쵸? 당연히 오면 그 시카기 전에 다 죽여버려요. 당연히 죽겠지. 그러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또 이 도요토미는 한 수를 더 둡니다. 뭐냐면 하오모 히토지치 도시대역으로 하가 5만 도코로인데 대정소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정치하는 곳이야. 그런데 엄마 대단한가? 나중에 지 아들이 출세했으니까 저도 그 아주머니도 아니구나. 그분도 그 사람도 출사를 한 거죠. 그 어머니를 오모는 뭐뭐까지도 한 뜻이에요. 을 도란 말인 거니까 어머니까지도 히토지치라고 읽습니다. 지치라고 인질로 도시테 오크를 보냅니다. 야, 내 동생 너 정실로 해. 야, 우리 어머니 보낼게. 그러니까 야, 와라. 와서 신하해. 그 예식을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만약에 죽으면 이 어머니하고 자기 여동생이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히데요시니 이걸 신주라고 있습니다. 신하 이 종자에 따른 종자니까 히데요시니 신주 신하로서 따른다는 그 의식이 치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일부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 신주라는 의식을 치르기 전에 히데요시가 이에야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별 볼 일 없고 천하고 그런데 참 이번에 의식해 네가 좀 잘 좀 해줘라. 그거 있었잖아. 그거를 이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신주의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 신하가 안 했어요. 서로 따로 있는 거야. 근데 뭐지? 이제 신하가 되는 겁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대단하죠. 그런데 그 형시장은 신하가 됐지만은 세이지데키, 군지데키니 이에야스 세이야치데키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지데키니 군사적으로는 이에야스를 세이야치데키지. 세이야치 데키나 같다. 제압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죠. 군사적으로는 때려잡아야 되는 건데 토벌을 했어야 되는 건데 불가능했고. 정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신하가 됐기 때문에 그 신하의 우두머리가 이에야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은 다음에 이에야스가 이제 그 나머지를 자기가 정권을 가져오는 거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거의 다 전국 통일이 텐카토이 일본의 천하통이라고 하는데 그걸 했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큐슈 세이바츠 큐슈 정벌이 있습니다. 1587년 생코야크 하치준 하나에 가가지고 큐슈를 정벌합니다. 거기도 뭐가 있었더라? 시마즈 가문하고 또 뭐가 있지? 오토모. 그러니까 시마즈 가문하고 오토 가문이 큐슈에서 싸우고 있어요. 거기서도 다이묘들이니까 땅 따먹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시마즈 가문이 거의 다 이기는 상황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말내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있어. 근데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싸우지마 다이묘끼리는 개인적인 싸움을 금지해라는 이 영을 내립니다. 근데 그것도 지가 내린 게 아니라 이 천황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렸는데 싸우고 있는 둘이서 시마즈 가하고 그 다음에 오토모가. 근데 오토모가 시마즈가 거의 다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오토모는 자기 쥐고 있으니까 말을 듣지. 당연하지. 살았다가 하는 거지. 근데 이 시마즈 가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더 싸워!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큐슈를 정벌해버립니다. 자, 그때 가토 기요마사가 고네시 육기나가라다 소소행장 가등청정 그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큐슈에 가서 정벌을 한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 그런데 후쿠오카 하카타 같은데 거기서 지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러니까 나가사키에서의 키리스토교.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키리스토교 가로닫는 게 어디 있어? 오미테 그리스도교를 보고 큰일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죄송해요. 잘 잡히고 있습니까? 잘 잡히고 있습니다. 옆에 의자 밀고 난리가 났네요. 자,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죠. 근데 여러가 나가사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보고가 들어오고 자기가 눈을 봤어. 뭐냐면 신권의 교요, 신앙의 교요, 강요. 그때 불교도 있고 신도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종교는 그거 했었는데 야, 너 그리스도교 믿어 하고 신앙을 강요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뉴바오 쇼크스. 자, 뉴바 우시토 우마 소하고 말을 쇼크스 다베르 먹는 거야. 그 친구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선교사들은 그 종교에서. 근데 이 사람은 소는 말 같은 경우는 싸움이나 농사를 위해서 있는 거지 먹는 게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왜 먹어 임마! 그러니까 당황한 거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쇼크스 것도 먹는 거. 그 다음에 니혼진거 노레이 토시테 바이바이. 일본인을 노레이 토시테 노래로서 노예로 바이바이. 바이바이가 아니에요. 바이바이는 매매입니다. 노래 매매하는 거예요. 그 장면도 봤어. 이 노예가 가지고 동남아를 팔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는 나와요. 나중에 조선에 이 놈의 새끼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노예를 팔고 막 그랬다는 얘기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따라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그리고 신부츠노 지잉오 하카이. 신부의 신은 진자하고 여기는 불은 절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원을 하카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 때려부시고 신사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믿는 선교사도 있을 테고 거기 신앙을 따는 일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메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땅 혼납하고. 그리고 부츠조노 하카이 불상 파괴. 이건 요새도 가끔 미친놈이 너무 상대방을 존중할지 모르는 녀석들이 한국도 가끔 하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정말. 거기가 불상을 파괴하고 절해가지고 그거 뭐를 좀 부시고 그러면 뭐가 좋아지나? 아유 정말. 자기가 믿는 종교를 더 낮추고 천박한 종교를 만들 뿐인 거지. 자, 어쨌든 이 시대 그런 걸 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랬냐면 마테렌 츠효레요 다스. 마테렌이 뭐냐면 이게 아마도 스페인어 안에 포르투갈어예요. 이게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츠효레, 추방령, 츠효레입니다. 을 다스, 추방령을 내리는데, 사실은 직고와 살해날 거다. 직고가 아니라 식고와 살해, 실행은 살해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액기모 긴시세즈. 무역도 보액기모 긴시세즈 금지하지 않았어요. 어느 게 있었다는 얘기지? 무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이 똘똘한 계산 빠른 인간이 절대 이걸 무역 금지할 일이 없죠. 나중에 도쿠가이에서는 다 금지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코쿠라고 합니다. 이 도쿠가이에서는 세국을 해버리는데,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이익인가? 나니가 도쿠니 나르노카. 그죠? 그걸 항상 생각하는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에서는 피해가 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바테랭 선교사들을 20일 안에 또 베타가 다 간마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에서 바테렌 치호레, 바테렌 추방령이라는 거는 커다란 제목, 이 소제목으로 막 나오는데 실제의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야, 결론은. 근데 일본 친구들은 왜 이거를 크게 이렇게 강조를 할고, 좀 그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무슨 그런 것 때문에 미국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선교사들을 막 뭐죠 20명 막 하르치게라고 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십자가 같은 매달아 죽이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짓을 하긴 했는데 20성인이 죽는다 뭐죠 참살당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완벽하게 된 거예요. 이제 도요토미 내시당이 된 거야. 그래서 교토의 지타크니 교토의 지타크 자택 이게 교토의 자택을 만들었는데 이게 되게 이름이 특이한데 제가 쓸래다가 그냥 안 썼어. 그냥 자택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몰라도 되고. 교토의 지타크니 텐노 무카에 세이다이니 모테나스. 텐노 무카에 천황을 무카에르 영자죠. 맞을 영어니까 맞이하여 초대해서 세이다이니 성대하게 모테나스 대접하는 거죠. 융숭한 대접을 한 거예요. 하여튼 정말 똘똘한 녀석이야. 근데 근본이 없고 일본 나리아가리라고 하는데 나리아가리는 출세한 거야. 그냥 이렇게 벼락부자처럼 그런 녀석인데 그러면 천황의 권력까지도 없애버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 녀석은 그걸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천황을 되게 이렇게 뭐죠 대접하고 지위 같은 거 그런 걸 주면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메이지 시대에 와가지고 그 에도 시대에 도쿠가 이에야스가 자기가 멸망시킨 집안이니까 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업적 같은 거 다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놨는데 메이지 시대에 다시 다 복권을 시키는 거예요. 왜? 천황을 위해서는 순종적이고 복종하고 차려하고 그랬으니까. 그게 뭐야 일본은 애국자. 그게 애국자인 일본에서는. 아무리 어떤 세상인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도 천황을 위해서 대들거나 천황에 의해서 위해를 가하면 그게 뭐예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거야. 자, 어찌됐건 되게 생코야그 하치주 하지네 1588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이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은. 존경스러워 복종을 한 건지 아니면 천황을 이용해 먹은 건지 그 이름을 그런 이름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에 이렇게 일본에 저기 에이요카이 원유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참 안 했는데 그러면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 그리고 외국 사람들 초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꼬박꼬박 이렇게 하는 천황 앞에서.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외국 애들은 그냥 이렇게는 안 하다. 가끔 하는 애들 있지만은 일본 애들 그냥 임금인거의 왕 쪼그라드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누가 천황 앞에서. 자,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가가지고 천황 앞에서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잖아. 천황은 절대 외국 앞에서 머리 절대 안 숙입니다. 절대 안 숙입니다. 왜? 일본을 대표하는 왕이잖아. 그렇죠? 자, 어찌됐건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인다고요? 우리 대통령이? 그럼 뒤통수 사람 푸시다 해야 되죠. 여러분이 때려주세요. 어찌됐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 대통령은 우리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 어찌됐건 텐노 나오 리오 천황의 나오 이름을 리오 이용하는 거예요. 타테니스 방패예요. 방패로 삼는다 뜻인 거예요. 제가 표현을 한 거죠.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썼지만. 자, 그러니까 천황의 이름을 이용해서 뭐 어떤 법령을 이렇게 시행한다든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 결론은 천황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잘 먹히겠죠. 자기 책임들 피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부지레 이게 총자예요. 지금은 총합할 때 총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의미 똑같은 뜻인 거예요. 총차란 말도 있는데 무지레 부지 무사하다 레이 영. 그러니까 총무사령이 뭐냐면 천황의 이름으로 야 너 다이묘들이 있잖아요. 다이묘들끼리 니들끼리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개인적인 싸움은 끝이야. 이제 전쟁이 끝난 시대 됐으니까. 도요토미 씨가 천황의 이름을 빌어서 소부지레 같은 거 나도를 이렇게 발령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개인적으로 이 싸움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는 안 듣는 놈이 있는 거야. 뭐냐면 호저시, 이 간도, 도쿄 쪽에 있는 간도는 호저시오 호러버스, 간도에 있는 호저시를 호러버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오다하라 제메, 오다하라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 세메르는 공격하다는 얘기인 거니까. 근데 이 호저시가 그 옆에 있는 다른 다이묘하고 이 개인적인 싸움을 한 거야.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그러면 이 판결을 내린 거죠. 이 땅은 여기까지 넣고 여기까지 넣고라고 했는데 정해줬는데 이 호저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불만인 거야. 그래가지고 정벌당해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말을 들을 거. 땅 조금 더 먹으려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맞다. 어우씨. 자, 그러니까 거기 호조씨가 가마쿠라에 있고 그쪽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간도니까 그때 이 도쿠가 이에야스가 원래 지금의 도쿄, 옛날에 에도 거기에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이 도쿠가에서도 교토에 가까운 거기 영지가 있었어요. 거기 영주였었는데 근데 지금 호조씨를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간도를 지금 도쿄 지방, 관동 지방을 간도 지방을 다스릴 사람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 이에야스를 간도 2호, 간도 2봉이거든요. 옮겨서 거의 뭐를 지위를 준 거야. 그러니까 보내버린 거지. 도쿠가 이에야스를 그쪽으로 보내버린 거야. 대신 땅을 훨씬 넓게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대에 거기가 에도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도쿄. 그냥 바닷가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힘에 밀려서. 자기 영지는 교토 가까운 데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간도 2호, 간도 2봉이라고 합니다. 간도를 그죠? 영지를 옮기다 그 느낌이 될 거였죠. 가고 싶었겠어? 안 가고 싶었죠. 근데 도쿠가 이에야스는 참 특이한 거. 묵묵히 갔다는 거.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 얘기도 나중에 임진왜란때 이 도쿠가 이에야스는 조선을 가지 않습니다. 싸우러. 왜? 안 간다고. 지금 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쁜 놈이기 때문에 자기 아는 거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기에. 거기를 보냈으니까 지금 도쿠가 이에야스는 지금 우리 개발해야 되고 막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못 가겠습니다. 한 거야. 근데 자기가 보냈으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한 거예요. 일단 자기의 많이 다른 자기 아끼는 그 다이묘들을 임진왜란에 다 보낸 거죠. 힘이 엄청 약해지고 그래서 도쿠가는 그 덕에 안 좋은 데서 쫓겨났지만 그런 힘을 길러 나중에 정권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도쿠가 이에야스도 예를 들면 임진왜란 조선에 침략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엄청 힘이 약해졌겠죠. 멸망했을 수도 있겠지. 어찌됐건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전국 토이치, 전국 통일, 텐카 토이치, 텐카 천하 통일, 1590년 생호야쿠 규준에 1590년입니다. 점점점 뭐가 다가와요? 임진왜란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그 다음에 이 뭐죠? 천하 통일에서 그때 뭐가 없어요? 싸움이 없어집니다. 전쟁이. 다 사무라이고 무사들은 존재 이유가 뭐예요? 싸우는 거, 목숨 걸고, 그리고 책임지고 패가지고 죽는 거. 죽은이 지금 같이 따라 순사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다 죽어. 그런 사무라이가 뭐예요? 사무라이 타다카이. 이건 타다카이 이크사라고 괜찮아요. 이크사가 나크나루토와 사무라이에게 싸움이 나크나루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는요. 토와 기본에서 토하면 뭐뭐라는 것은 느낌이죠. 사무라이에게 싸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근데 이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문제보다는 이에야스의 카다이, 이에야스의 카다이 완전히 그렇죠? 싸움이 끝나는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도요토미는 여기까지 할 건 없어.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조선 침략했잖아요. 임진왜란하고 정의전환 때 그때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사무라이들이 싸울지를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라든가 그런 거를 조선으로 가서 그렇게 이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조선 침략한 이유 중에 하나 그걸 들어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을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제 만들어내는데 해노 분리, 병농 분리, 군인하고 그다음 농사, 그러니까 사무라이하고 농부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카타나가리래, 칼을 하면 사냥하는 거죠. 그 칼을 다 회수하는 거야. 누구 걸? 농민들 걸. 그러니까 사무라이하고 농부의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웃긴 놈이야, 이놈도. 근데 도요토미들. 저는 농부 출신이면서 백성, 농사꾼 출신이면서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거예요. 출세의 사다리를 타고 지가 올라가고 밑에 애들은 못 올라게 사다리 걷어차버린 그런 놈인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한국에 어떤 게 생각나가지고 그러는데, 전 고시 없앤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들 10년, 20년씩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것도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데. 대신,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미를 했었겠지. 어찌됐건. 그 다음에, 켄카, 테이시레. 켄카, 싸움이에요. 켄카 자체. 한자가 엄청, 혼하자가 그래, 이게. 그거 알아도 뭐해. 켄카, 싸움이고, 테이시레, 정지령. 누가 싸움을 말하는 거면, 다이묘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개인적인 싸움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카이저코, 테이시레. 해적, 카이저코, 테이시레, 정지령이 나옵니다. 이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잘 모르겠어. 자, 와코, 외구로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얘도 좀 불행한 일이 이제 슬슬 생기는 거예요. 항상 꽃은 화무 100일홍. 꽃은 화, 무, 없어. 100일. 100일 동안 빨간. 100일 동안 빨간 꽃은 없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화무 100일홍이라고 하죠. 어떤 것도 항상 할애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를 공부할 때 지금 화무 100일홍을 했잖아요. 제가 화무 100일홍 한자를 다 쓸 줄 알지만 못 써도 괜찮아. 화무 100일홍을 화는 꽃이고 무 없어. 100에 100에 1, 날, 대이제, 홍, 불다. 그렇게만 풀 수만 있으면 돼요. 앞으로의 한자 구문은 한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대신 한국어에서는 한자에서 유리한 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있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한 번 정도 사전을 찾아봐야 돼. 그런 정도로 풀 수만 있으면 한자 못 써도 돼요. 한자 무슨 필요야. 근데 일본어 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자, 제 사전 그래도 안 팔려. 공부하는데 사전이 거의 5만 원 가긴 하지만 할인하면 4만 5천 밖에 안 하는데 가끔 중국 책도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책을 산 거에 정말 이렇게 뭐랄까 우리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인색하다고지. 인색하다고. 인색. 오. 자, 또 풀으려고 해요. 또 아이 참 먼저. 인색하지 맙시다.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그 챗GPT가 한 달에 구독료가 17,000원, 1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첫 달엔 공짜고. 그런 것도 해줘. 그래서 써보세요. 챗GPT 4.0이 어떤 건가. 한국어, 영어, 일본 다 되니까. 그리고 유튜브도 프리미엄 한번 가입해가지고 한번 하세요. 얼마? 그래도 한 1년에 한점 나온다. 10몇만 원 나오는구나. 자, 어쨌든 내가 필요한 거에서는 정말 돈을 아끼지 말라는 거. 조금 아낀 게 결론은 내가 이만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안 그랬다고. 어쨌든 근데 히데요시도 이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나 불행은 항상 찾아오게 돼 있어. 오토토노 히데나가 15. 남동생이 히데나가 도요토미, 이게 그러니까 도요토미도 이제 바뀌었지. 얘도 이제 도요토미가 된 거예요. 자, 도요토미 히데나가는 꽤 괜찮은 장소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시대에 그 앞 시대에서 형제간의 사이는 정말 좋지 않아요. 우애를 가지고 그거는 성리학에서 조선시대에 나중에 일본도 에도시대나 나오는 말이지 그 전까지 형제는 우애롭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서로 죽고 살고 해요. 그다음 대를 잇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 원수야. 죽이고 살리고. 근데 이 도요토미 씨의 동생 히데나가는 뭐죠? 잠깐만요. 저걸 선풍기 좀 켜야겠다. 켜 있네요. 참. 지금 프로젝트를 하니까 프로젝트 열이 엄청 받아요. 그래서 선풍기도 계속 켜놓고 있어요. 그쪽에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던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자기 남동생에 대한 그 애정은 좀 특별했나 봐. 그런 놈이 자기 여동생 도쿠가 이에야스한테 이혼시키고 보내는 놈이야. 진짜 그것도 대단한 얘기고. 그리고 또 요도도노 차차라고 하는데 다예요. 차 우리 T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두 번 반복하는 오도리지니까 오도리지라고 하죠. 반복하는 글자 한자를 한 번 더 쓴 겁니다. 여기에 대신 간략하게 한 거예요. 요도도노라고 하는데 차 원래 이름 차차예요. 노 운다. 요도도노가 나은 산자로 써도 괜찮습니다. 추르마츠가 15. 추르마츠 학 소나무인데 추르마츠가 사망 죽습니다. 딱 2살이 됩니다. 2년 동안 2년 1개월을 살았다. 1591년인데 1590인가 1589년에 났어요. 6월인가 나고 죽은 게 5월 정도 죽었던 것 같은데 벽에 다 기억이 나네. 중요한 거는 기억 못하면서 그러니까 추르마츠 재밌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기 주게무 그 뭐죠? 라쿠고에서 주게무란 얘기를 했네. 거기에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거 있었잖아요. 일본에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주게무 할 때 마찬가지 학 소나무.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자신 놈 이름을 질 때 오래 살아라 하고 학하고 소나무의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얼만큼 애정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 지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거의 60살이잖아요. 아까 60살이고 50살인가? 50살 정도 넘었나? 그때까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식이 없습니다. 칙실도 엄청 많아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따 나오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칙실도 자식을 낳는 칙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전국 통일을 한 다음에 최고자를 오르니까 갑자기 요도도노가 아기를 낳네. 임신을 하고. 근데 그때는 유아사망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뭐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아기를 갖는 거야. 되게 특이한 일인 거죠. 아기를 못 갖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갑자기 아기가 생겨. 뭐가 이상해.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그 후첩들도 아기를 가졌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자체에 자식을 낳을 힘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능력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아기를 낳네? 그래가지고 바람 피웠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동생도 죽고 아기를 낳았다. 좋아했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이 녀석 죽어버리네? 그래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물려줄 놈이 없잖아. 아기를. 그래서 오이노 히데츠기가 츠그라고 읽어야 돼요. 히데츠그니 칸파크노 이오 유즈르. 오이는 조카입니다. 조카인 히데츠그에게 칸파크의 아니면 그라이라고 괜찮아요. 위치 자리를 유즈르 양자입니다. 양보할 때 그러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까 타이코키 태압기라고 해가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1591년 센코야크 큐즈 이치냉입니다. 일단 이제 내 후계는 자식도 없으니까 그 조카 녀석 너가 해라. 그래가지고 물러나는 거 대신 정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 이 시대부터 남동생 죽지. 아들 낳았다고 생각해 좋아했더니 아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히데요시노 보소가 하지마타토. 히데요시의 보소 폭주 막 달려버리는 거. 이게 하지마타 시작되어 토모라고도 합니다. 자, 또 어떤 일이 나냐? 그러니까 이 보호성을 하지마타고 하는 거예요. 센노리큐. 이것도 센노라고 읽어야 돼요. 센노라고 이게 뭐냐? 이 성이란 말도 이 천황이 일단은 성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센리큐야 센노리큐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센리큐는 다인이에요. 다인. 그 차 전문가. 차 도구도 전문가고 차도 전문가고 이게 사비차, 와비차, 사비는 사비시 스스라야대가 사비거든요. 와비는 와비시 적적하다 그런 뜻이에요. 와비예요. 그래서 그런 차의 문화를 만든 녀석인데, 그러니까 히데요시의 차 스승이에요. 이 녀석이. 근데 이 녀석을 세쁘크 사세를 세쁘크 절복은 뭐예요? 배를 가르는 거니까.
잘 잡히고 있습니까? 잡힙니다. 세푸크 사세. 세푸크하게 만들고 소노쿠비오 사라사레르. 소노쿠비야. 그 목은 목이 아니라 목이 그랬죠. 그 머리는 사라사레르면은 사람들 앞에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교토 시내, 그러니까 오사카 시내에다. 저기 차 스승이었는데 너 죽어. 배 가르고 목을 딱 잘라가지고 바깥에 효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시토, 질투. 오, 한자 무지무지. 질투가 얼마나 어려운 한자인지 아세요? 이걸 글자라고 만들고 있으니 이걸 익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질투인데 시토. 왜냐하면 무슨 질투냐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차가 배웠으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사잖아, 무사, 사무라이. 그러니까 무사의 차. 그런 거를 자기도 나름대로 정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뭔가 그게 셈이 나서 그 다음에 아니면 후케이노치미 불경죄 불경한 후케이노치미 뭐냐면 이 제가 옛날에 들기엔 아주 옛날 처음에 20년 30년 전이지 센노리큐가 죽은 이유는 이 자기 집인가 어디에 황금으로 만든 불상을 만들었다고 내가 들었어요 옛날에. 황금으로 만든 다실도 있고 하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화가 나가지고 뭐 황금을 그런 거 만든다고 이 자식 봐라. 그래가지고 너 세푸크해라고 했다고 얘기도 듣는데, 또 설도 또 많아. 또 확실히 또 하나가 딴 게 또 있어요. 이런 설 말고도.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다 생각나네. 어떡하지? 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센노리큐가 닭이 차에 관한 뭐 주전자도 있고 불 피우는 곳 화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찻잔도 있고 찻잔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하는 거야. 그래서 장사꾼 비슷하게 별거 아닌 거 외국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되게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얘기해. 그래서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화가 나가지고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죽게 했다고. 이거 뭔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 지금도 생각해. 하여튼 죽였어. 자 이런 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생고야크 기요진이네. 1592년에 초생 슈페 조선 출병을 합니다. 임진왜란. 우리는 임진왜란인데 일본은 문로크 노에키. 그 다음에 정유자는 그 다음에 게이초노 에키인가 그래요. 에키란 말이 역자를 쓰긴 하는데 그거는 싸움이란 타다카이 이크사라는 뜻인 건데 그 시대에 연호에 싸움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한반도의 치욕의 역사 중에 하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조선 침략 그 뭐죠 이렇게 뭐 했다 그렇게 안 해요. 사실은 히데요시와 생고야크 하치즈고네 1585년에 고로카라 무렵부터 다이리크 신야크 대륙 침략 다이리크 신야크 그 다음에 그거 뭐라고 하냐면 카라이라고 합니다. 이 당자거든요. 당나라 할 때 그걸 보통 카라라고 해요. 그 당은 카라라고 쓰고 보통 한반도까지 포함해서 대륙 한반도를 보통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카라이리 그러니까 대륙 입성 중국 입성 반도 입성 그런 느낌인 거예요. 대륙 침략을 계획하고 시대에 있다.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1585년까지 그 계획하고 있던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글쎄, 그래. 자,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름에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재난. 한반도의 재난인 거죠. 왜냐면 이 조선출병은 지 혼자 계획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서 막 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조선과 명나라를 칩시다 그게 아닌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보노 오키산 이요르 신이야크다로 야보 야망 야보노 오키산 야망의 크기에 따른 커다란 야망에 따른 신이야크다로 신약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밑에도 좀 있습니다. 그 설명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뒤에 설명도 있어요. 조선을 치고 명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어디지? 거기가 필리핀을 치고 그 다음에 대만을 치고 그리고 인도
그렇죠? 거기다 인도라든가 그 시대에는 그다음에 뭐지 필리핀도 전부 스페인이 그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친 다음에 세계 정복을 꿈꾼 거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사고의 스케일은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모든 게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침략 행위가 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계획에 하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정유재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먼저 전라도를 치고, 전라도 좀 당했으니까 전라도를 친 다음에 충청도, 경상도를 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반이 돌아왔어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누가 짰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짠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자식이 그 징기스칸처럼 아니면 유럽에 또 어떤 놈이 있지 유럽에는? 그런 그 커다란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하다 보니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요. 진리가 아니야. 여러 가지 이게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를 조선 출병을 했느냐? 낮에 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교력이나 군지력대 주분 가때를 또 못다. 교력이나 군지력,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분 10분이면 충분한 뜻이에요. 충분히 가때를 같이 이기다 가때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츠르마츠 15 나도니 요르 세신대기나 기기가라 츠르마츠 사망 자식이 죽었잖아요. 2살에 사망 등에 의한 정신적 세신대기나 기기 위기로부터 위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쇼 다이묘 타치노 치카로 소그다메 제 모든 다이묘들의 힘을 치카로 소그 삭자예요. 깎는 거니까 줄이기 위해서 깎아버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좀 부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안 갔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이 카토 기요마사 그다음에 그런 고니시키 나가라든가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 다 많은데 하여튼 그 친구들을 보냈는데 그 친구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친한 친구들이에요. 전부 다. 사이 가까운 은혜를 있고 그러니까 자기랑 친한 그 세력을 보냈다는 거는 자기 세력을 깎아먹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그 다이묘들이 거기 가서 세력을 확대하고 더 잘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잠깐만 글씨 한번 보고요. 자, 세경에노 후망오海外へと政権への不満を海外へと侵略によって解消したくて 자, 정권에 대한 의로이니까 정권에 대한 후망, 불만은海外への 해외의侵略によって 침략에 의해서 解消したくて 解消したい하고 싶어서 근데 이거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 그렇죠? 거의 다 제압을 하고 했는데 정권에 대한 불만이 특별히 없을 것 같아. 이건 좀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분노 나오 도도로카세르 다음에 자신의 나오 이름을 명성을 도도로카세르 아주 울리게 하는 거 그죠? 명성을 떨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이해가 있어요. 왜냐면 조상에 오크다 쇼조노 나카네 조선에 보낸 보낸 쇼조 서장 뭐 서류가 되는 건데 문서 하면 되겠죠. 노 속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타다 이것도 타다고 이거 타다입니다. 두 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타다 카메이오 상거쿠니 아라와 상노미 자 타다 오직 오로지 카메이 가이랑 좋은 단어가 좋은 이름인 거예요. 나의 훌륭한 이름을 내 이름을 상거쿠니 삼국 어디예요? 니오 초세 그 다음에 민 명나라니 아라와스 현자예요 이게요. 아라와스 놈이 나타내 뭐죠? 드러내다 이름을 떨치다 그거 놈이 떨치는 것만이 내 목적이다 그런 식으로 글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명예욕
근데 명령만 가지고 그런 거 그렇게 할 수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것도 말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이묘 타이츠니 와케 아타에르 토치오 에르타메 다이묘들에게 와케를 나누다 아타에르 주다 나눠줄 수 있는 토치오 토지를 에르 얻기 타메 위에서 이것도 전쟁이 끝났으니까 땅이 모자랐나? 그래서 좀 더 넓은 대륙 가서 땅을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갔던 그런 이거는 사실은 그럴싸한 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 뒤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럴싸해요. 사실은 넓은 걸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스페인 나도노 쇼코쿠카라 스페인 등의 제국 여러 나라로부터 쇼코쿠카라 제국이니까 임페리오 다른 말이에요. 모든 나라는 뜻인 거니까 모두 제자예요. 지코쿠오 마모로 타메 자국을 지코쿠오 마모로 지키다 타메 지키기 위해서 사키다떼 민고 지분노 모노니 사키다떼 말이죠. 우선해서 먼저 명은 명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명나라 할 때 민고 명나라를 지분노 모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설명이 있어. 왜냐면 아까 스페인이라든가 그 식민지시대 대항해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필리핀도 스페인이 식민지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 동인도에서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인도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아 이게 언젠가 일본에 이게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유럽 세력들이 중국을 자기 걸로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나중에 우리도 당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다쳐가 중국도 우리 명나라도 먹고 조선도 먹고 해가지고 했다 그런 커다란 뜻이 있어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장 중에 추정인 거죠, 사실은. 자, 잠깐만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럴싸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 얘기인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글에 나온 거예요. 글이 나온다고 해서 출처를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이걸. 자, 1592년 생고야그 규준이네. 1592년에 어떤 글이 있냐면, 자, 민리, 제가 쓴 겁니다. 명나라에 규주오 세치, 궁중을 설치하고, 궁중을 설치하면 무슨 말이에요? 천황의 궁을 세운다는 얘기죠. 명나라에다. 명나라를 접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텐노, 패킹리, 우치사세. 천황을 패킹, 북경은 베이징이라고도 하지만 패킹이라고 합니다. 북경으로 우츠스가 되는 거죠. 우츠사세, 세류가 되는 거죠. 옮기게 하고, 자, 북경, 천황을 북경으로 옮기고, 슈행, 직가국구 아니면 직가국구인데, 직가국구 신조시, 슈행, 주변 10개국, 10개 지역을, 뭐 여러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니까, 10개 지방을 신조, 진상하고, 나가 올리는 게 진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잡아먹은 다음에 거기에 궁중을 만들고 천황도 옮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히데츠구오 민노 칸파크니 츠케. 히데츠가 아까 그 자기 뭐죠? 추르마츠가 죽은 다음에 자기 조카한테 그 칸파크를 맡겼잖아요. 그 친구가 히데츠구죠. 히데츠구를 민노 명나라의 칸파크니 칸파크니 츠케를 취자니까 안 치고 명나라의 간백이라는 게 없겠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정치가 앉았다는 얘기죠.北京 슈엔니, 북경 슈엔니 주변에 샤카고코 아따이를 100개 지역을 아따이를 준다가 되는 거예요. 히데요시는 저는 안 가겠지? 가려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생각은 그냥 조선에 뭐죠? 친서도 보내고 했잖아요. 우리 명나라로 정벌하러 갈 거니까 길 좀 터줘. 그랬더니 조선이 말을 듣겠나요? 절대 안 듣죠. 그 성략인가 지랄인가 그것 때문에 사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일본은 무지무지 무시하잖아. 외놈이고. 그래서 이제 뭐죠? 세상 돌아가는 거 몰랐죠. 그다 피를 본 건데. 어찌됐건 이 히데요시의 그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구체적이야. 또 구체적인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명나라 그 지도는 알고 있었나? 명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죠. 어찌됐건. 그리고 이 해에 또 1592년에 커다란 지진이 또 하나 납니다. 지진가. 이때도 대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커다란 지진이 그 몇 년 사이에 몇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살기 힘들어. 그 생각하면 그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지진이 무서워서. 야, 우리 맨날 지진 나고 이거 무서워 어떻게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새 뭐 지진이 막 나긴 하지만 세상이 많이 나잖아요. 요새는요. 1000명, 2000명 죽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반도로 오려고 했나? 지진 무서워서? 어쨌든 근데 이 같은 해에 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계획과 그는 뭐다? 계획 아래. 무작정 간 게 아니라 전부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있었다는 거. 근데 가서 이제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됐죠. 바다는 이순신 장군 때문에 다 끊기고 보급이 안 되네. 뭐 어떻게 싸워줄 수 없는 거죠. 올라가면 추워서 싸우지 못하고 명나라 원군 나쁜 놈들 이놈들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싸우고 금방 강화주하기 시작하죠. 1년 있다가 어찌됐건 자 그랬다는 거. 자 근데 1594년 세행고등학교 교주사님 예 요도도는 아까 차차 차차가 누구라고 했죠? 요도도는 누구냐면 예전에 아까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자이 나가마사의 와이프는 누구냐면 처들이 많아요. 여자가 되게 많아. 그 시대는 누구나 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 오이치라고 하거든요. 오이치가 그 아자이 나가마사의 와이프인 거야. 근데 거기서 딸을 셋을 낳아요. 근데 아자이 나가마사를 히데요시하고 오다가 가지고 정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딸은 셋은 살아난 거야. 오이치하고. 그래서 그 딸 중에 셋째 딸이 어디였어? 요도도노예요. 차차.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다이묘 중에 하나인 다이묘의 딸이 자기 와이프가 된 거야. 히데요시. 되게 웃기죠. 자, 어찌됐건 이 요도도노가 히데요리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츠루마춘 죽고 아들 또 낳네? 1593년 되게 좋아했대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근데 이거는 어쨌든 좀 넘어가고 설명이 좀 있네요. 자, 히데츠그노 무스메니 개권 사세를 약속. 근데 아들 낳으면 항상 일본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손이 없으면 옆에서 형제든 조카든 와가지고 자기 대를 이으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와이프가 아들을 낳는 거야. 후계자가 생긴 거.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서 이 자기 후계를 잇기 위해 데려왔던 애들을 꼭 죽여버려. 이상하게. 그냥 야, 안 되겠다. 우리 자식 있다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상을 준다든가 그게 아니라 다 죽여버려요. 묘하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아들 낳았으니까 자기를 데려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데요시가. 근데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히데요리를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애기. 히데츠그노 무스메. 히데츠는 자기 조카의 무스메니 딸에게 개권사세를 결혼시키는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히데요리를 히데츠그 자기 조카의 딸하고 결혼시킬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혼제도는 지금 약간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시대는 그냥 막 엄청 많아. 근데 그렇게 결혼시킨 다음에 그러면 처음에는 칸바크를 히데츠가 조카가 조금 하다가 이 히데요리 자기 아들이 좀 커면 그걸 물려주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안 돼. 이 히데츠가 거의 바보가 되어버려. 바보 되어버리니까 뭐 광란에 빠져버리 얘가. 어떻게 되지 나는 그 전 시대에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다 죽였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건 히데요리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는 소코시즈, 즉실, 그러니까 첩이죠. 300인 이조다또 이와레루가 300명 이상이라고 이와레루 말해지지만 이유와 レル가 없던 거예요. 수동편 말해지는데
보통 얘기는 20명 정도가 이름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3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다이묘들이 자기 딸을 보내는 거야. 딸이라든가 하여튼 이 여성들을 왜 인척하게 되는 거잖아요. 300명인데 이 칙실 첩 중에서는 아기가 하나도 안 태어납니다. 한 명도. 그만 첩들이 아기를 못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첩중 중에서는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아기를 낳고 아기를 가져온 그 첩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히데요시한테는 자손을 번식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네, 2명이나. 일본을 통일하고 나니까. 자, 소쿠시스카라노 고, 측실로부터의 아기 고 나도 이날 같은 건 없어요. 자, 츠르마츠 히데요리와 히데요시노 코데와 나이 토 스르세츠. 츠르마츠 히데요리는 히데요시 코데와 나이 자식이 아니라 토 스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저거 맞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 그게 무슨 의미야? 자, 양자도 많이 들으는데 일본 애들은 그러니까 씨를 바깥에서 받아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다. 자, 어찌됐건 그런 뭐 그 귀족 중에 어떤 남자하고 뭐지 요도기미가 이렇게 뭐 그런 사이였다는 얘기도 막 들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그건 그렇고, 자, 근데 히데츠가 문제인 거야. 이 조카, 깜빡크가 됐던 자기 뒤를 물려주겠다고 했던 히데츠가 쿄란스르 히데츠, 광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별명이라면 세쇼 깜빡크, 살생 세쇼라고 읽습니다. 살생 깜빡크인데 그냥 뭐 사람 죽인 거 예사고, 그리고 하나 기억나는 건 뭐냐면 이 임신부, 아기를 가진 임신부의 배를 가려고 아기를 보면서 막 즐거워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친놈이지. 미친 거지 이제. 자기가 나도 이제 죽을 거라는 생각에 미친 거죠. 왜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일이 생기는데 어찌됐건. 자, 그리고 그러다가 1593년에 뭐냐면 세인고학교 규주 3년이 민토노 코와 코쇼 카이시, 명나라의 강화 교섭 코와 코쇼 카이시를 개시합니다. 그 다음에 1595년 6월 생고야크 규주 고낸 로크가츠 히데츠는 묘츠, 이 자식이 또 사고를 또 쳐. 죽여주세요 하는 거야. 묘츠노 텐노 슈지이요, 병중인 텐노 천황이 병이 난 거예요. 근데 병인데 이 천황이 주치의가 있어를 요비요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도 뭔가 아픈가 보지?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천황이 절대적인 존재인데 천황이 주치의가 아프고 지키고 있는데 불러들인다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천황 앞에서 꼬박 숙이고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무혼노 우땅아이가 카케라를, 모반에 우땅아이 혐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카케라니까 모반 혐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잔인하신 토요토미 히데요시께서는 오이노 히데치고 세프크사세, 조카인 히데치그를 세프크사세, 배갈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프크 하라고. 이 해석도 그냥 세프크야, 세프크. 절복이란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세프크. 그리고 이제 원래 처음엔 이 모반 이 용의가 생겼을 때 머리 깎고 절로 보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기억은.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명령을 또 내린 거예요. 자기 부하들 보내가지고 야, 너 죽어라. 세프크다. 야. 그 다음에 토요토미 대신 뭔가 잔인해. 그 다음에 세프크한테 모가지를 자르죠. 그 다음에 머리를 들고 와서 그 오사카에서 그랬던 것 같아. 그 높은 데에 그 히데츠그의 머리를 올려놓은 다음에 일가 요온진잉오 잔슈, 일가 40명을 참수해버리는 거예요. 목을 벨참인인 거니까 참수, 잔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식, 시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참수해버립니다. 그거 되게 재밌는 게 잔인해. 그러니까 히데츠그의 머리를
그 세포 가운데 잘라준 머리를 놓고 거기 그게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일가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자기 조카. 얘는 뭐야? 북한이 불려가지고 출세하는가 보다 싶었더니 완전 쫄딱 망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자체는 자, 고레라노 직갱가, 이러한 이것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직갱가 사건이 세킹하라 가센데, 세킹하라 가센 뭐냐면, 세킹하라 합전은 뭐냐면,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뭐죠? 도요토미의 자식, 아니다, 자식이 아니구나. 그 전에 자식이구나. 거기 세계가라에서 서로 편을 나고 쌓아놓는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손들하고 나중에 다 몰살을 시켜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세계가라 가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다이묘다죠. 다이묘들을 도쿠가와니 다타세타 토모이유, 도쿠가와 조 가와니 다타세타, 다타세루가 시키는 거죠. 서게 했다 토모라고도 이유 말한다. 그러니까 그 뭐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잔악한 행위, 조카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조카의 일가를 전부 도륙을 낸 거. 그래서 다이묘들이 도쿠가와 편을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인가호호, 인가홍보 제가 이제 특별한 의미 없고 준대를 받는 거죠. 어찌됐건 또 여기 또 지진이 또 일어나. 케이초 후시미 지진 1590년 생고야그 규주로쿠네니 케이초 그 연호예요. 거기에 후시미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자연 지진 정말 많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어떤 게 있냐면 스페인의 상페리페고 직갱. 스페인의 상페리페, 펠리페 왕인가 뭐가 있어. 근데 상은 아마도 저기 거예요. 세인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상페리페고라는 배가 있는데 그게 스페인이 배가 왔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어디지? 위치를 모르겠어. 토사 쪽이었었나? 시코쿠? 하여튼 근데 이 녀석들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주민들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관청들하고. 그래서 취조를 하다가 우리 스페인은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서 먼저 거기를 집에 이렇게 설득 이렇게 사람들을 포섭한 다음에 나중에 군대 가가지고 그 나라를 다 먹었어. 우리는 그렇게 식민지를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는 그럴 거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 들어갔겠지. 그래서 정부가요. 니즈로크 세이진 쇼케 26성이라고 해가지고 다 외국 애들이 아니야. 일본 사람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는요. 그 세이징어 쇼케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를 되게 잘해 죽여요. 자,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걸 이거 상페리페 고 직갱이라고 합니다. 펠리페 대왕이라고 하나? 펠리페 저도 한국말로도 많이 들어본 사람인 거예요. 스페인의 왕.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민토노 고왕아 캐치레죠. 명나라와의 강화가 협상이 결렬돼 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우리 역사 드라마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니시 유키나가의 이치와리노 분쇼, 고니시 유키나가의 이치와리 가짜 문장 분쇼. 뭐냐면 이 명나라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렇게 뭐죠? 교섭을 하잖아요. 교섭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도요토미한테는 명나라가 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이 명나라한테는 우리가 뭐죠? 우리가 진 것처럼 너희들이 이겼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막 뭔가 끝내려고 가운데를 막 한 거야. 근데 그래도 안 끝난 거지.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1596년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임진왜란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우리 대화 드라마 하니까 그런 거 보시면 이순신 장군 할 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 믿는 사람,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문장이 동그라미에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어찌됐건 되게 키가 190 정도, 일본 그 시대의 사람 중에 엄청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쓰면 이기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이도노 조센 쇼페. 사이도 두 번째까지. 두 번째. 조선 출병이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신고 계획. 필리핀 침공 계약이 조선 침략하면서 12만 명 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필리핀 침공 계약도 만들면 신고 계획, 침공 계약도 배를 타서 10,000명인가 하는가? 하여튼 가가지고 필리핀을 접수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1597년 생고야크 교주 나나네입니다. 근데 이제 끝이 왔어요. 뭐냐? 다 이제 도요토미씨가 안 죽었으면 다 이것도 이루어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3월에 나이고노 하나미, 하나미 꽃구경이죠. 하나를 위로하는 거 꽃구경. 그러니까 나이고의 꽃구경에 대한 유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교토에 그 히데요시가 살던 그 교토 저택, 그 이름이 써놓을 거. 근데 거기에 전국으로부터 벚꽃나무를 1000그루를 캐와서 임시로 그거를 위해서, 그래서 그죠, 사람들을 엄청 막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재밌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나이고노 하나미라고 하고. 근데 그 5월쯤부터 해가지고 미어킨이나 병에 걸립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유언장도 만들고 하는 건데 8월에 죽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시대의 정권이 뭐가 있냐면 고다이로 5명의 대노, 뭐냐면 이거는 전국의 다이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쿠와 이에야스라든가 그런 친구들 5명의, 그 다음에 고부교 5명의 무교가 있는데, 이건 누구냐면 이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들. 그래서 이 10명이 정치를 하는 건데, 도움이어서. 근데 자기 남겨진 아까 아들이 있었잖아요, 히데요리. 그 친구를 도와달라라고 뭐라 하냐면 유언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유언서를 작성하는데 다 불러가지고 이런 유언서야, 야 너들 피로 도장 찍어,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격화, 자기를 신을 모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치망가미 하는데 하치망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치망신은 뭐냐면 이 가마쿠라에 가면 그렇죠? 츠르가오카 하치망구라는 게 있어. 츠르가오카에 있는 하치망에 있는 신전 느낌인 건데, 거기는 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신들. 그러니까 천황가족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높은 신이 되고 싶어 한 거야. 그래서 신격화를 해달라고 직접 요구를 합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매장을 하는데, 그 대신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신사에다 신이 되어 신으로 모셔지는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장례를 그냥 매장만 하고 장례를 안 치렀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땅에 묻었더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생고야크 교주 하치가츠 1598년 하치가 8월 15 사망입니다. 다행이죠. 더 살았으면 필리핀을 쳐들어가고, 우리는 어땠을지 잘 모르겠네. 쿄네 62살 향년, 나이를 누리는 거죠. 향자는 62살인데 만이니까 뭐 63, 4까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은 시바라쿠노 아이다, 잠시 동안이에요. 시바라쿠노 아이다 싱하 임페이 사레를, 죽음이 은폐되는 거예요. 이게는 우에다 미치나레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싸운 그 세키가하라에 싸우는 게 있거든요. 그 도요토미 편에 서가지고 생국지다에서도 이 얘기는 좀 했습니다, 우에다 미치나레는. 근데 그 친구가 그 임진왜란 그 정유재한테도 한 6개월인가 1년 동안 얘기를 안 했대요. 못 돌아오게.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었다면 금방 돌아오잖아, 다. 다이묘들이. 그리고 나중에 대기업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죽음을 좀 은폐했다고 얘기를 하고, 요 주니가츠 12월, 아니다, 8, 9, 10, 11, 12, 4달밖에 못 숨겼는데? 그렇죠? 반년을 숨겼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다음에 12월 주니가츠니 조선가라 퇴타이, 조선으로부터 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퇴타이, 철퇴라고 되는데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그게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죽었으니까 시고 사후에 이에야스와 히데요시 케오 츠부시. 이에야스는 히데요시 가문을 츠부스 완전 밟아버립니다. 밟아버리고 히데요시노 진자나도 오 하카이. 히데요시를 모신 신사. 아까 그랬죠? 하치망신이라고 됐는데 그런 신사도 만들었는데 다 부셔버립니다. 나도 등을 하카이 파괴해버립니다. 당연하죠. 응?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시작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평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에도 시대, 에도 지다인, 에도 시대 야마가 소코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학자 그리고 근각시라고 하죠. 이 전쟁에 싸움에 관한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건데 근각시라는 말 꼭 한번 머릿속에 여기 군 학자거든요. 전쟁 싸움하는 그 학자들은 유명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모토오리 노리 나갑니다. 일본 국학자. 그러니까 옛날에 이 일본서기, 고사기, 고직기, 니혼시기가 그런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 꼴통인 건데 사실은 텐노헤카 반자이 이놈도 그런 놈이야. 그 다음에 라이상이요. 이도 유명한 놈인데 노 효과의 평가에 니 요에 의해서 따라서 이 애들이 평가를 한 거야. 그래서 토요토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킹노카라고 하죠. 킹노우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왕가. 그러니까 왕을 아주 잘 모시는 그 인간, 사람. 또시대 로서의 히데요시 종아 대기양을. 히데요시 상이 대기양을 완성되는 거예요. 에도 시대. 이렇게 뭐 평가를 잘했나 봐.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평가는 뭐야? 아, 천황을 우러러보고 잘 모시고 존중하고 그런 인간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부 말기에 요시다 쇼잉. 제가 이 녀석을 다음에 하든 조망을 할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 30살에 목자를 죽었어요. 자, 요시다 쇼잉 등은 나도와 조센 슈페요 다카크 효과. 조선 출병을 다카크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우리도 여러분들 간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노래 그 뭐지? 광야에서 노래 거기에 우리가 뺏긴 땅을 뭐 되찾고자 뭐 그런 얘기 나와.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지잖아. 그렇죠? 얘들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영웅인 거야.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우리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치카마츠 몬자에몽이라 가지고 치카마츠 몬자에몽 얘는 카부키라든가 그런 키극슨 녀석인 거야. 되게 유명한 놈인 거예요. 그 문학이 최고인데 에도 시대 어떤 얘기냐면 혼초 삼국시 본조는 일본 말하는 거예요. 삼국지인데 거기 책에서 이노치 고이오 스르 조센노 오우 엥아크. 그러니까 삼국이란 말은 저기네. 일본, 조선, 명나라 겠네요. 거기에서 이노치 고이 목숨을 걸자예요. 구걸해야 할 때 비는 거죠. 목숨을 구걸하는 이노치 고이오 스르 조센노 오우 엥아크. 조선의 왕을 그리는 그 내용 속에서 배신감. 훌륭한 문학가 그런 생각했는데 이 망할 놈이 거기에서 조선왕이 임진왜란 때 구걸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목숨 살려줘서 그런 게 어딨어요. 이게 가토 기요마사의 그 조선왕이 잡혀가지고 그런 구걸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야. 이놈들은 없는 사실을 이렇게 막 사실적으로 하는 것도 왜 뛰어나.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 평가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이에요. 메이지텐노. 메이지시대 천황이잖아요. 이 천황이 다이묘진 고 흑극갱. 자, 다이묘진 이건 저기 일촌법사 한치꼬맹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얘한테 빌어가지고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 조그만 아기가. 그러니까 다이묘진이라는 그 호를 흑극갱 복원시켜줍니다. 메이지텐노가. 충직한 신하.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군의 진자오 뭐 사이게. 토요군의 진자. 토요군의 진자가 뭐냐면 아까 도쿠가 이에서가 박살내버린 그 신사를 사이게 재건해 줍니다. 애국자야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하잖아. 이 자식들은. 그렇죠. 대만 식민지, 조선 식민지, 만주국 건설, 중국 반쯤 먹고, 그다음에 동남아 진출. 그게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한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250년 후에. 거의 250년, 300년 사이에. 자, 근데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쿠스노키 마사시게노 의원이 생각한 거예요. 자, 쿠스노키 마사시 누구였어요? 저번 아까도 설명했지만 일부에서 뭔지도 모르는 그 근본도 없는 사무라이인데 이 자식이 갑자기 천황편을 들어가지고 텐노 해가 반자 이러고 목숨을 바쳐 싸운 놈이야. 그게 대의민병을 세우고 뭐 하는 놈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애국자 최고 애국자가 된 거예요. 이놈은. 왜? 천황을 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놈이니까. 자, 텐노 해가 반자에노 아이쿠쿠샤가 천황 폐하 만세의 아이쿠쿠샤가 애국자가 스키 좋아하는 거야. 애국자를 좋아해. 근본이 뭐건.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애국자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이 전체의 국민들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천황, 텐노 거기에서만 잘하면 근데 대신 거기에서 못하면 뭐예요? 역적이 되는 거죠.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지금도 일본 애들이 싫어하는 역적으로 생각하면 다 천황들을 뭐 이렇게 대립하고 뭐가 이렇게 해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 다 역적이야. 자, 어찌됐건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것도 거의 그거에 대한 거네요. 자, 1868년 생합약 로고샤진에 어떤 게 있냐면 혀를 잠깐 씹나. 자, 코이오 카이가이니 코지스르 다이큰코. 자, 황희를 천황이 그 위세를 카이가이니 해외에 코지스르 과시하는 대훈공 커다란 훈과 공헌을 했다는 얘기야. 네 아르토시대 이라고 하고 그런 말을 이제 천황가 쪽에 얘기를 한 거예요. 생규약그 15년 1915년 쇼이치라고 하면 이거 그러니까 정일품 그런 것도 일본 읽기 되게 특이해.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쇼이치 맞을 것 같아. 정일위란 말은 뭐 정일품이 되는 거야. 그 느낌. 니시으로 하고 그러니까 정일품에 뭐죠? 이렇게 책봉이면 그걸로 지위를 주고 국가의 회의안, 국가의 평안, 국가의 회의안, 국가의 평안이죠. 그 다음에 타이가이 데키나 국의 하죠. 대외적인 타이가이 데키나 국의 국위, 나라의 위세를 하죠. 발행하는 거예요. 등을 뺐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코시네노 선수 나도 효과. 황실의 선수 손께하고 숭배할 때 쓰니까 선수 나도 존숭인데 존경과 숭배 등을 효과, 평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황가에서 이 근대 들어서 평가라는 거는 뭐냐면 1915년대 계속 전쟁을 하지 좀 있으면 국가의 평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라의 평안을 만든 거래. 그 다음에 타이가이 데키나 국의 하죠. 대외적인 국위를 발양했대. 조선을 침략해서 그 다음에 황실의 존숭을 존경과 숭배를 했다. 그걸 평가한다 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애국자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천한 농사꾼 출신이 아무것도 없는 정치의 최고점까지 올라가 출세했다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천황이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자기 국위를 선양했다는 거, 지들만 선양을 당한 사람 나라는 어떤데? 자,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황실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역적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짓을 하든. 자, 밑에 있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생각인데 오크소크가 망엔스르
히데요시 모노가타리. 억측이 억서가 망해서 만연한 히데요시 이야기. 히데요시 모노가타리. 저도 이렇게 추정한 얘기를 몇 개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뭐가 재밌어요? 모노가타리는 호고. 모노 이야기의 호고. 보고예요. 보석이 맞는 창고야. 할 얘기가 정말 많죠. 거기에 나오는 한 등장인물만 해도 한 이야기를 쭉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수많은 등장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들만의 소재로 끊이질 않는 거야.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본 특유한 인간상, 니온토쿠유노 닌겐조, 일본 특유한 인간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딱 보이는 인간들, 똑같은 인간들이 있어. 어떤 인간이냐면 요쿠보니 묻게, 욕망을 향해서 요쿠보니 묻까때 이노치 오시마즈, 목숨을 오시무 아끼는 건데 석자니까 아끼지 않고 츠키스스메 돌진하는 닌겐군조, 인간 군상. 반쯤은 또라이인데 제가 계보가 있어. 제가 보기에는 미나모토노 요시츠네, 가마쿠라 시대,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시대 미나모토노 요시츠네죠.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 전국 시대, 그 앞에도 어떤 놈이 있긴 한데 그건 유명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누구야? 구스노키 마사시게,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또라이야. 기본적으로 천재긴 하지만. 그 다음에 요시다 쇼인. 막부말. 근데 막부말이죠. 그쵸? 이토 히로미. 그리고 그 야마구치 있잖아요. 지금 아베 죽은데. 아베가 원래 그 선거 그 지역구. 시모노세키 바로 이쪽 동네. 거기에 출신인데 거기에서 막말에 엄청 많은 사람들, 이 인재들을 만드는 데서 인원명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가 이 녀석한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저 히데키, 태평양 전쟁 미국과 싸워! 미친놈. 그 다음에 미시마 유교, 소설가. 71년인가 70년에 일본 자위대 본부에 올라가가지고 이 자식도 배 가려고 할복하고 목 차려고 죽었죠. 나도. 이 또라이의 계보가 있어, 일본은. 근데 얘들이 다 뭐냐면, 뭐 오다노부는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냥 간단히 넣은 거예요. 뭐 여러분 이 부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책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옛날 책도 그렇고 현대 책도 많고. 그다음에 유명한 거는 에혼 타이코기, 그림책 타이코 태압기라고 있는데, 이거는 교토 대학, 여러분 교토 대학 그 디지털 그 라이브러리인가 있는데 거기에 원문이 다 사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사파도 그림책이거든요. 사파가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타이코 스쇼, 소생인데 스즈오키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어디서 나온 녀석인가 한 책인데 저 이건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타이코 이것도 유명한 책이니까 토토 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기본적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재난, 토요토미 히데요시という災難, 우리한테 토요토미 히데요시という誇り,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자랑, 일본 입장에서. 자, 그걸 제목을 달아봤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녀석만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도록 할게요. 지금 새벽도 한참 지났네. 그 다음에 누구냐면 얘가 누구지? 츠루마츠입니다. 누구지?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도 오래 수업을 하다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막 생각도 안 나. 뭐 다른 이름하고 막 섞이는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제가 실수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첫 번째 아들. 2살하고 한 달 타고 죽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만 2살 1개월짜리. 이게 만 2살 1개월짜리인가요? 여러분 그림 잘 보이세요? 보이긴 보이는구나. 자, 이게 만 2살 1개월짜리 그림이 아니잖아요. 만 2사이노 츠루마츠. 만 2살 된 츠루마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만 2살이 부채 들고 이게 어떻게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게 15살인데 보이지? 그렇죠.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야기, 그 시대의 이야기 같은 게 허구, 과장 그런 게 얼마나 많은가. 후대에서 그거를 뭐죠? 그 사실적이라든가 현실적이라든가 그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좋을 대로 한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42살 된 아기를 42살 되면 걸어다니긴 하나? 자, 그 얘기가 머리도 길고 좀 수염도 날 것 같아. 자, 부채도 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림을 상상한 거예요. 상상화. 제가 이 그림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어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야기에 과정도 있겠고 하겠지만 이게 뭔가 하나의 이미지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첫 번째 아들 2살 되고 죽은 츠르마츠 그림을 보면서 이번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인물사죠, 인물사. 그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이 아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상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주교 아리아 코옹이네 오아시마쇼.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2살이에게 20살 같이 보인다 이놈아.